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네이버 관련해서 기업 분석편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자주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색다르거나 그러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 3분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적 언급을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실적 요약을 해 본다라고 했을 때 검색 및 광고 호주의 매출액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서치 플랫폼이라고 하죠. 검색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기타 연관 서비스 관련해서 분기별 매출 긍정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분기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커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머스 역시도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어요. 커머스 광고, 중개 및 판매, 그 다음에 뭐 멤버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볼 수 있겠죠. 핀테크 역시도 플랫폼 서비스라든지 페이, 네이버 페이 이런 거겠죠. 근데 네이버 페이가 최근에 어디죠? 중국으로 진출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슈를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굉장히 큰 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컨텐츠 같은 경우는 뭐 스노우라든지 아니면 기타 아니면 웹툰, 뭐 치즈직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역시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조명가게라고 해갖고 예전에 이제 강풀 씨의 웹툰이 했던 무빙에 이어서 새로운 게 나왔죠. 이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웹툰들이 이제 영상화, 그러니까 영화라든지 드라마화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고 이거 재밌는데 이게 웹툰이야? 라고 해서 반대로 가는 형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만 놓고 보더라도 웹툰을 잘 안 봤는데 어떤 드라마나 영화가 재미있었어.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웹툰이었네. 그래서 웹툰을 찾아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웹툰을 보고 있다가 이게 영상화되네, 드라마화되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하면 요즘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웹툰 역시도 굉장히 큰 사업으로 증가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 역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역시 3분기 역시 연속해서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실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홈페이지 가갖고 IR 자료실에서 보면은 요 표 받아볼 수 있습니다. FDA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젊어지고 있는 네이버라고 해서 우리가 일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리포트가 있어갖고 요거를 우리가 좀 잠깐만 좀 볼 건데요. 일단은 네이버 저희가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이버로 검색을 하면은 뭐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구글로 검색하면은 아저씨고, 요즘은 뭐예요? 챗 GPT로 검색해야지 뭐 MZ세대다 이런 식으로 우스개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네이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구글이 아무리 뭔가 해도 우리나라를 막 쳐들어 들어오려고 해도요, 우리나라의 반 이상을 못 먹어요, 구글이. 네이버의 비중이 한 60에서 70%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이기긴 좀 힘들다. 특히 네이버가 퇴색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AI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젊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리포트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도 젊어지는 네이버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죠. 일단은 여기도 있네요. 예. 뭐 일단은 연령대별로 10대는 유튜브, 20대는 구글, 30대는 인스타그램 뭐 이런 식으로 했고 30대 이상이 뭐 네이버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좀 있는데, 네이버가 그 MZ세대가 이제 블로그를 좀 많이 씁니다. 우리 로그인 하면은 막 블로그 뭐 이런 여기 있죠? 요 컨텐츠를 좀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MZ세대들이 이 부분을 거의 한 64% 정도가 젊은 세대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취지직 방송하는 거죠. 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아프리카 TV 뭐 라이브 방송 그런 거 같은데 250만 명을 달성을 했다. 그다음 모바일 체류 기간도 연평균 10% 정도 증가하는 모습도 보여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유튜브에서 했던 그 라이브 방송이 취지직 네이버를 통해서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경하느라 로그인을 해놓고 네이버 생태계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홈피드 방문자가 무려 1030, 그래서 10대에서 30대까지라고 합니다. 이게 40% 정도에 육박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우리나라 뭐 네이트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뭐 야후라든지 이런 애들처럼 좀 밀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피드,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구글한테 안 먹히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뿐만 아니라 이 네이버도 굉장히 좀 열심히 해야 돼요. AI 관련해서, GPT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따라가 줘야 되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굉장히 많은 젊은 아이들이 AI를 통해하고 GPT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결과물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많아졌어요. 네이버의 이 검색 사이트에 들어와서 뭔가를 찾는 것은 좀 줄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가 우리나라 내수에서 벗어나서 국제적인 글로벌적인 검색 사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얘네들도 GPT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뿌려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네이버는 뭐 긍정적으로 이 정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고, 일단 유한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29만원 정도,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이 유한타증권에 대한 목표가를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의 구간에서는 뭐 크게 무리가 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리포트 내용 대충 이 정도만 좀 살펴보시고 기업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들어오시면은 중요한 정보들,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 있는 것들 체크해 간다라고 했을 때 정말 도움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벌써 2025년이 다가왔죠. 오늘이 2024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야,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2025년은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 한다고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상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